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파일의 뉴에 들어가서 화이트랑 하이트를 설정을 할 거예요. 근데 화이트의 너비는 보통은 1920, 하이트는 내가 띄고 싶은 높이만큼을 설정을 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 600일 수도 있고 700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600이라고 한다면 600 정도의 사이즈로 만들겠다 하고 OK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모양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어느 위치쯤에 얘를 놓아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틀을 잡기 위해서 여기다가 그림 한 개를 제가 가져오도록 할 거예요. 뭐 원을 그려도 되고요. 간단하게는. 어떤 거를 하든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요거를 저는 세이브 에즈를 해서 일단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 거고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서 파일 이름 뭐 1.psd로 저장을 하고 파일에 세이브 에즈를 해서 이거를 jpg로 한 번 더 저장을 하거나 psd로 한 번 더 저장을 할 겁니다. png 파일로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저장을 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이미지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내 메뉴에 세부 디자인 설정에 스킨 배경에 직접 등록에다가 파일을 넣어보는 거예요. 바탕화면에 있는 홈페이지형 블로그 요거를 제가 이렇게 제작해서 넣어보면 얘가 내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모양이 좀 틀어져서 나올 거예요. 그쵸? 발바닥이 여기 있고 그쵸? 그럼 일단 적용을 해서 보고 여기에서 얘가 들어있는 사이즈 위치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범위를 잡은 다음에 저는 이 화면을 프린트 스크린으로 화면을 캡처를 합니다. 그리고 포토샵에 와서 붙여넣기를 하시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얘 크기를 이제 맞추면 되겠죠? 이 발바닥 위치를 보면서 맞추면 대략적인 이 화면의 위치에 맞게 가이드를 잡을 수가 있게 돼요. 대략적으로 이 위치가 맞겠다라고 이렇게 잡혀지면은 그때 이렇게 가이드를 그려서 이 위치쯤에 위젯이 들어가고 이 위치쯤에 그 위젯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체크를 해 놓는 거죠. 실제 제가 만든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요. 그러면 이 위젯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잡히게 되니까 나는 여기에다가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안 돼요. 어렵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저기 뭐야, 저 위젯을 만드는데 네, 저렇게 칸을 채우고 나서 그 줄을 라인을 긋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 위젯이 만들어져요. 스킨을 만드는 거예요. 위젯을 먼저 넣을 건데 투명 위젯이라고 합니다. 투명 위젯. 요거는 일단은 우리가 위젯을 만들 때 가로는 무조건 170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세로는 600픽셀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70에 600이라든지 170에 난 조그맣게 스킨을 만들겠다 하면은 500이라든지 그거는 적정하게 정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젯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 건데요. 파일의 뉴에서 트랜스퍼런트로 170에 하이트를 600으로 해서 제작을 하면 아무것도 없는 투명한 창이 나오죠. 투명한 창. 네, 그거를 우리가 png 파일로 저장을 해서
집어넣을 거예요. 그게 투명 위젯이에요. 요거를 갖다가 PNG 파일로 저장을 해요. 네. 아, 그래서 그거를 위젯 위치에 하나, 둘, 셋, 넷, 5개를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그림을 집어넣어서 위치를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매핑이 돼요. 왜냐하면 이 이미지 안에 매핑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조금 섞어서 얘기해서 좀 복잡하실 거예요. 우리가 위젯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메뉴? 간단하게 말하면 버튼, 메뉴 버튼.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위에 만든 모양에서도 네. 어떤 지금 스킨이 바뀌어서 안 보이죠? 네. 여기 있는 뭐 어떤 버튼을 누르면은 그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 거는 그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게 바로 위젯인데 그 위젯은 어디에 걸려 있냐면 아까 이렇게 투명 위젯 넣은 이 위치에 어느 위치쯤에 그 위젯을 넣게끔 설정을 한 거예요. 선생님 지금은 이 드래그 했을 때 저 창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저희는 저 창도 아직 안 만들었잖아요. 그걸 만드는 게 투명 위젯부터. 투명 이제부터 해라. 네. 아, 그러면은 근데 아까 저 캡처해서 붙여놓게 하셨잖아요. 네. 우리는 그 그거는 캡처 그 다음에. 다음. 네. 아 그러면 처음에 투명 이제 만드는 것부터 그렇죠. 알려주셔야겠네요. 그래서 그거부터 이제 정리하고 있어요. 자, 투명 위젯을 그래서 우리가 제작을 할 거예요. 투명 위젯 제작의 사이즈는 일단 아직 우리가 잘은 모르기 때문에 170에 600으로 맞추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가로는 170에 600으로 제작을 하도록 하고요. 포토샵을 좀 열어볼까요? 자, 다시 저는 처음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 포토샵을 들어가서 여기서 파일에 뉴로 가주세요. 파일에 뉴. 그래서 와이드는 너비가 170. 그 다음에 높이, 하이트가 600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트랜스퍼런트는 아무것도 채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퍼런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혹시 저처럼 체스판 모양의 이미지가 나왔나요? 이게 나왔다면 저장을 할게요. 파일에 세이브 에즈. 그래서 바탕화면에 가급적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오늘 할 작업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본인이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주세요. 그러고 파일 이름은 투명 위젯 이렇게 적어야 일단 알아보기가 쉽겠죠. 얘는 사실 PSD를 따로 저장할 필요 없이 너무 간단하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PSD를 저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다시 한번 파일에 Save As. 그래서 요거를 PNG 파일을 한 번 더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JPG로 저장하면 안 돼요. JPG는 무조건 PSD는 포토샵 전용 파일인 거고 네, PNG. PNG하고 JPG. 그러니까 PNG는 투명 이미지를 저장할 수가 네, 있어요. 네. 지금 이걸 JPG로 저장했다가는 흰색인 배경이 채워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는 PNG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네. PNG하고 JPG도 하나만 말씀하시나요? 요건 JPG는 필요 없고요. 요거는 사실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PSD를 바로 만들어 저장할 필요도 없기는 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PSD는 하나 저장을 해 놓은 거고 여기서 PNG는 꼭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PNG 파일을 저장을 해주세요. 네, 그냥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위에 거 그냥 고르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건들지 않으셔도 돼요. 그대로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은 투명 위젯을 만들 재료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블로그에다 올려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블로그에다 이런 위젯을 한번 제작해서 넣어볼 건데요. 블로그를 불러와요? 네, 블로그로 가주세요. 저는 글씨가 안 보여서 지금 잠깐만 원래 블로그 스킨으로 넣어놓을게요. 잠깐만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필 흰 바탕에 흰 글씨라서 글씨가 안 보이네요. 자, 일단 블로그로 가셨다면 이제 저는 여기 위젯이 있지만 위젯을 집어 넣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 메뉴에 잠깐 관리 메뉴로 가주세요. 왜냐면 기존에 우리가 쓰던 에디터로는 위젯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메뉴의 관리로 가는 거예요. 자, 요 관리에서 우리 기본 에디터 설정 있었죠? 이 기본 에디터 설정을 스마트 에디터 2.0으로 잠시 바꾸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버전 에디터로 바꿀 거예요, 잠시. 그리고 확인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라고 뜨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대로 이제 적용이 돼서 내가 내 메뉴에 글쓰기를 누를 때 지금 버전 게 아닌 옛날 버전의 이런 블로그 에디터 창으로 뜰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떴나요? 한번 제가 둘러볼게요. 아주 좀 오래됐어요. 그죠? 자, 여기 눌러보시면 비공개 게시판 하나 있을 겁니다. 사실은 게시판을 어떤 게시판을 쓰시든 상관은 없지만 일단은 우리가 비공개 게시판으로 위젯을 모아놓으면은 나중에 정리하기가 편해요. 저거를 그 카테고리로 추가를 전에 안 했으면 저희 안 나오죠. 안 나올 수 있죠? 하나도 안 나오는데. 하나도 안 나와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내 메뉴의 글쓰기에 가서 좀 전에 그럼 제작한 위젯 게시판을 고르고 여기다 글 제목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 글 제목도 내가 알아볼 수 있게만 적으시면 돼요. 일단 제가 화면을 조금 크게 늘려서 그냥 아니 똑같아요. 네, 비공개로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이번에 새로 만들 때 똑같이 또 비공개로 적기 뭐해서 그냥 비공개 속성의 게시판이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그냥 투명 위젯 내가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사진을 넣을 거예요. 여기 사진. 그래서 포토 업로더의 내 PC에 가서 아까 전에 저장하신 오늘 제가 요거로 만들고 있죠. 여기 투명 위젯을 열어요. 그러고 일단 올리기를 누르시면 얘가 들어갔죠. 안 보일 거예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투명한 위젯이니까. 하단에 보시면 HTML이 있어요. 여기를 눌러서 여기 P랑 BR 요것만 좀 뗄게요. 이 P 네. 일단 여기 사진 넣는 것까지 먼저 해주세요. 그러고 이따 HTML 부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HTML로 가시고 여기서는 요 img 태그 요거 있죠. 요 앞에랑 뒤에 있는 애들을 지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 P라고 되어 있는 태그를 지우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뒤에 뭐 혹시 이렇게 앰퍼센트 mbsp 돼 있으면
요 뒤에를 지워주세요. 요렇게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HTML 소스예요. 근데 이미지를 넣어라라는 소스인데 그 이미지의 이름을 우리가 투명이를 넣었기 때문에 뭐 모양 조금 복잡하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고 너비랑 높이가 600에 170에 600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여기 안쪽 지운 이름이 있어요. 양쪽을 지운 이유는 P는 문단 태그고요. %MBSP라고 적힌 거는 한 칸을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백이 쓸데없이 더 생기기 때문에 그 여백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통장을 쳐도 네, 맞아요. 여기 내가 볼 때는 여기 한번 듣고 끝인 것 같아. 영원히. 영원히 끝이라도 어느 정도 디자인 예쁘게 만드시면은 쓸만해질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이미지라고 돼 있는 이 태그를 사실 앞뒤를 지운 이유는 복사하기 쉬우려고 해요. 범위를 쭉 잡고 이거를 컨트롤 C 또는 복사하기를 눌러볼까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복사 또는 컨트롤 C를 눌러서 지금 이 소스를 잠깐 복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얘를 그냥 어차피 비공개 게시판이니까 확인 버튼 눌러서 나가시면 돼요. 그럼 일단 투명 위젯이라는 게시글이 하나 올라간 거고 아직 위젯이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위젯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제 내 메뉴에 관리 해서 여기 꾸미기 설정해 보시면 레이아웃 위젯 설정 예전에 아마 거의 처음 둘째 시간쯤 들어갔을 거예요. 여기에 와서 투명 위젯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지금 저는 투명 위젯들이 있으니까 좀 닫아 볼게요. 지금 저는 위젯을 좀 제거를 해야 늘 수가 있어서 조금 제거 좀 할게요. 자, 지금 이 위에다가 우리가 위젯을 제작할 건데요. 지금 레이아웃 위젯까지 오셨나요? 내 메뉴에 관리, 꾸미기 설정에 레이아웃 위젯 설정입니다. 타이틀도 지워요? 예, 타이틀도 뭐 굳이 지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레이아웃 위젯 설정에서 네, 선생님하고 좀 똑같은 힌트를 갖고 와야 되죠? 요거 첫 번째 1단형 레이아웃이요. 네. 요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2단형 같은 경우는 위젯을 우리가 홈페이지형 블록으로 위젯을 만들려고 해도 옆으로밖에 안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1단형 레이아웃을 좀 골라주시고요. 네.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위젯을 만들 거예요. 위젯 직접 등록. 여기를 눌러서 등록할 위젯의 이름은 그냥 1이라고 넣을게요. 그 다음 위젯 코드 입력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하고 다음 등록 이렇게 등록을 해주세요. 그러면 1번 위젯이 생겼죠.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앞에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젯 직접 등록해서 2번도 제작해 볼게요. 누르고 위젯 이름 2번 그 다음 아까 컨트롤 V 다음 등록 확인 해서 2번도 이렇게 위로 올려주세요. 이 작업을 5번 할 거예요. 저는 여기 메뉴 형태 밑에 타이틀이라고 있는데 이거 지우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타이틀이 들어있어도 되지만 지금 들어있으면 우리가 스킨 제작하기 좀 불편하기 때문에 잠깐 제거하도록 할게요. 이거 이분이 근데 안 먹어요. 네, 잘하셨어요. 5개. 네, 5개를 배치하고 그러고 우리 조금 쉬었다가
스킨 제작하는 거 이제 또 들어갈게요. 몇 개까지 있는 거예요? 5개. 그러니까 공간을 띄우는 거예요. 이 공간 띄운 게 스킨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스킨만 넣게 되면 공간이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위에 게시글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위젯을 지금 투명한 위젯을 넣어서 이만큼의 공간이 뜬 뒤에 게시글이 보이게 하는 거죠. 지금 그 위젯을 지금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에 그 떼고 뒤에 기호 떼고 바로 안에 거만 딱 붙이면 네. 딱 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지금 카테고리라든지 프로필 영역과 똑같은 동일한 사이즈의 버튼이 생겨요. 동일하진 않죠. 너비는 똑같을 거고요. 높이는 600으로 우리가 제작을 했으니까. 이미 이게 다 이게 너비랑 600이 같은 거군요. 그쵸. 너비는 지금 170. 170. 이게 원래 너비고, 높이는 최대가 600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비가 우리가, 지금 170이에요. 예, 너비는 170으로 맞춰져 있어요. 저게 가로가 더 넓은데. 지금 요거는 네. 지금 좁아 보여서 그렇고요. 막상 나가서 보면 얘가 길게 이렇게 위젯이 들어가요. 그래요. 그런 거를 모르니까 잘 모르겠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게 아까 거기 이렇게 길게 이렇게 5개 나눠져 있는 그거 네, 아니야? 그거예요. 예, 그 5개를 만든 거죠. 그거를 여기 끌어와서 그러면 위에 있는 프로필 영역이나 이런 건 다 끌어내리고요. 네, 일단은 내려두세요. 제작할 때 나중에 이제 디자인에 따라 이쪽에 이제 카테고리를 넣으시고 이렇게 꾸미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 일이고 지금은 거기까지 생각해서 하시기 조금 어려우실 거니까 프로필이랑 카테고리 얘네들은 다 밑으로 그냥 내려주세요. 없애는 게 아니고요. 네, 없앨 수 없을 거예요. 아, 하시고 나서는 적용 한번 누르시고 확인해 보시면 네, 뭐가 썰렁하게 다 비워져 있을 겁니다. 밑으로 많이 내려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 크롬창에서 드래그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위젯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지금 170에 600짜리 픽셀의 위젯이에요. 근데 내가 이게 너무 길다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디자인을 하다 보면 여기까지 내용이 다 들어간다. 그러면 얘를 투명 위젯을 다시 좀 짧게 제작해서 넣으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그냥 제가 제일 긴 사이즈 170에 600으로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지금은 제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은 여기 기존에 있었던 스킨이 아마 들어가 있는 상태로 많이 이렇게 떨어져서 나올 겁니다. 이 부분에 내가 스킨을 제작해서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5개 이미지 넣으신 분은 이제 조금 쉬었다가 8시부터는 한번 스킨을 제작해 볼게요. 죄송합니다. 스킨.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이렇게 공백을 띄웠습니다. 그죠? 지금은 아무것도 연결 안 돼요. 그냥 공백만 이렇게 5개 띄워 놓은 거예요. 상단 영역, 하단 영역도 다르죠? 하단 영역은 가급적이면 그냥 흰색으로 채워주세요. 하단 영역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단 영역은 이 밑에 영역인데요. 포스팅들이 적혀져 있을 때 밑에 뭐 다른 그림이 채워져 있는 것도 좋지만 조금 좁아 보이는 효과가 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단 영역은 채우지 않는 걸로 그냥 흰색으로 채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제공해 드린 스킨 중에 한 개를 일단 잠시 집어넣어 볼게요. 물론 그 스킨으로 만들자는 아니니까 간단하게 보죠. 자, 내 메뉴에 보시면 세부 디자인 설정이 있어요. 자,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스킨 배경에 내 메뉴에 세부 디자인 설정, 스킨 배경에 직접 등록을 가보죠. 그러고 상단 영역에 파일 등록을 해서 아까 드렸던 스킨 중에 한 개를 한번 넣어보세요. 저는 이 빌라 드림으로 해볼게요. 지금 스킨이 들어가 있을 거고 잠시 적용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딴 사람 스킨이니까 이 모양을 그냥 우리가 활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바깥에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범위를 잡아 놓으시겠어요? 자, 프린트 스크린 키를 한번 누르셨다면 포토샵을 잠깐 열겠습니다. 아까 스크린 누르니까 뭐가 나와? 아, 그래요? 잠깐만요. 아까 빌라드림 이미지를 잠깐 불러올까요? 파일에 오픈. 제가 드렸던 파일 중에 빌라드림 있는 이 부동산 이미지를 잠깐 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캡처했잖아요. 컨트롤 V로 붙이세요. 위치가 안 맞을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컨트롤 T로 얘랑 위치를 맞춰주시는데 모양이 얘가 너무 또렷하다 보니까 안 보일 거예요. 약간 흐리게 맞춰서 이미지 위치를 대략 맞춰주세요. 대충은 손가락 위치를 맞추면 대략 맞게 맞춰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버튼이 파란색 안에만 들어가는데요. 버튼이 밑에 보이는 게 네. 이 친구인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밑에 이거 올리는 저거요? 이건 내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원본하고 이미지를 맞추세요.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랑 맞추는데 얘가 지금 색깔이 좀 투명해야 맞추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오페시티를 조금 낮춰놓은 채로 크기 조절해서 원본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이 이미지가 우리 거 이미지하고 다르다. 하는 이미지하고. 네? 제 이미지랑 달라요? 왜 저기가 아니구나. 같아요. 네. 대략적으로만 맞추세요. 이거 너무 자세히 맞추려고 그러면 눈 아파요. 저 밑까지만 딱 저기 딱 맞아야 돼. 대략적으로만 맞추시면 돼요. 위아래가 아마 맞게 되겠죠, 대략? 조금 아마 차이는 날 수 있어요. 오차는 약간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 지금 저기 컨트롤 C 해가지고 저 파일을 조금 위로 올린 거 한번 올려보실래요? 얘를요, 이렇게, 예, 좀 더, 이렇게, 좀 더. 더더더더, 예. 반대로. 반대로, 예. 예, 반대로. 더 쭉 내려오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게 무슨 의미예요? 여기 간단하게 말하면 얘네들의 위치를 맞추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느 위치에 위젯이 들어간다는 걸 맞추기 위해서 두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저같이 네. 하면 안 돼요? 차라리 저를 봐주시면 모르겠어요 잘.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바에 맞게 이렇게 가이드를 내릴게요. 여기 눈금자 보일 거예요. 이 눈금자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당겨주시면 가이드가 그려집니다. 아무도 없어요. 눈금자가 없을 땐 컨트롤 R 눌러볼까요? 컨트롤 R은 눈금자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위젯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알아야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그 안에까지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젯의 위치에 맞게 가이드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위에 이웃 블로그 들어가는 이 줄도 이렇게 표시를 할 건데 그 이유는 여기까지가 지금 블로그 그 메뉴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라는 거를 나타내 놓으면 이 부분에다가도 내가 디자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가이드를 끌어서 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안 꾸미겠다 하면 그냥 두시면 되고, 만약 이 부분에 내가 색면을 넣어가지고 꾸미겠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 부분도 제작을 할 거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포토샵에서 작업을 할 거고, 지금 얘는 이걸 그려놨으니까 이제 필요가 없어요. 얘는 지워도 돼요. 자, 이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거를 참고하실 거면은 여기다가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서 여기다 뭐 색깔을 채워 넣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얘 필요 없다 그럼 그냥 여기다가 색깔을 채워도 돼요. 근데 저는 여기 걸 약간 참고할 거기 때문에 레이어를 그냥 추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추가한다고요? 네, 지금 백그라운드는 배경이에요. 근데 나는 이 배경을 아예 생으로 그냥 내가 제작을 할 거다. 그러면은 그냥 흰색으로 채워버리고 백그라운드 작업을 없애버려.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얘를 좀 참고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가 그냥 그림이 살아있는 상태로 하는 게 편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레이어를 추가를 했는 상태에서 보시면은 나는 이 부분에 이렇게 까만색으로 넣고 싶고 이런 레이아웃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은 얘를 참고해서 작업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일단 저는 색깔을 흰색으로 채워 놓을게요. 이 백그라운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레이어 1에다가만 얘가 너무 이제 보이니까 흰색으로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색이 흰색인데요. 배경으로 채울 때는 컨트롤 딜리트 누르시면 흰색으로 채워지죠. 네. 그래서 나중에 작업하는 중에 밑에 있는 걸 보고 싶으면 얘를 껐다가 다시 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흰색 배경으로 채웠어요. 저 노란색 되는 거는 네. 뭐 때문에요? 어디요? 컨트롤 딜리트 하니까? 이거 왜 노란색이 뜯어가는 거죠?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배경색이 노란색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로 해도 되고 요거는 뭐냐면 정경색이 까만색, 배경색이 흰색이거든요. 요걸 컨트롤 딜리트 한번 더 눌러볼까요? 이렇게 컨트롤 딜리트가 무슨 의미예요? 컨트롤 딜리트는 배경색으로 채우기고요. 알트 배경으로 딜리트는 전경색으로 채우기예요. 알트 딜리트는? 네, 여기 포토샵에서는 두 가지 색을 설정할 수가 있었죠. 네. 앞에 있는 색이 전경색, 뒤에 있는 색은 배경색이라고 했었습니다. 네. 근데는 그래서 배경색으로 우리는 채우기. 그냥 배경색인 흰색으로 채운 거죠. 이 배경색으로 채우기하고 전경색으로 채우기가 뭐가 두 개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앞에 있는 걸로 채우냐 뒤에 있는 걸로 채우냐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지금 선생님 거는 지금 색깔이 이 그레이. 색깔과 이 색깔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이 있어요.
아 그러면 제가 그레이로 할 수도 있고 하얀색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레이 톤을 채우고 싶으면 알트 알트 디리트를 누르면 누르고. 되고, 만약 화이트 톤을 채우고 싶으면 컨트롤 디리트를 누르겠죠. 이렇게 눌렀어요. 네. 아 이게 여기가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딜리트 눌렀는데 그거는 이 위에 레이어가 아직 안 지웠어요, 제가. 고 얘는 지우거나 가려두면은 흰색으로 채워져요. 혹시 몰라서 안 지워. 그러셔도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레이어가 투명 레이어를 색깔을 만들어 주는 거네요. 네, 그죠? 그렇죠. 아 색깔로 채우는 거예요. 간단하게. 네네. 그냥 투명 레이어 상태에서는 안 돼요. 작업을 하면 되긴 되는데 헷갈리니까. 헷갈려. 원래 있던 작업하고 헷갈리니까 그래서 씌워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픽사베이나 요런 데 이제 사이트를 조금 가서 내가 쓸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를 가져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미지를 어디다 깔 거냐면 이 배경에다 깔을 거고요. 밑에다가는 색면을 살짝 넣는 형식으로 해서 가급적 이 디자인과 비슷한 느낌으로 갈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디자인을 조금 더 열심히 편집을 하신 그런 경우가 되겠고, 우리는 아직은 사실 어떻게 꾸며야 될지 컨셉을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을 하나 넣고 이 밑에다가 이렇게 색면을 넣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연결할 글씨를 조금 적어서 그렇게 디자인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포토스케이프에 가셔서 본인이 쓰고자 하는 이미지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 병원 못 갔어요. 네, 저도 아직 안 받았어요. 받아야 돼요. 다시 가서 자, 이미지는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네. 그러고 이제 몇 개 받으신 후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받으면 안 돼요? 뭐 하나 받으셔도 되고 두 개 받아도 되고 그건 이제 본인 마음이에요. 네. 디자인을 어떻게 꾸미냐니까. 크면 좋고요. 작아도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는 게 너비가 어차피 1920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를 만약 받는다면 다운로드를 그냥 1920 사이즈로 그냥 제작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디자인 더 잘하시는 분이 저보다 훨씬 더 이쁘게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디자인은 좀 잘 못해서 그냥 노멀한 작품이 나오고 항상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이미지 받아주세요. 그러고 이따 9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이번엔 불러와 보도록 하죠. 파일에 오픈 또는 플레이스로 불러도 좋죠. 아까 전에 저장한 그림을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이스하고 오픈의 차이가 뭐예요? 차이는 거의 없는데 오픈은 새 창을 하나 띄워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죠. 그쵸? 네. 오픈으로 여는 경우라면은 끌어다가 집어넣어서 만드시는 거예요. 플레이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어다가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
이렇게 넣어서 제작하는 거고, 플레이스는 그냥 파일에 플레이스를 해서 이미지를 선택하고 넣으면 바로 그냥 집어넣어지죠. 그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차이를 조금 더 얘기한다면 얘는 스마트 오브젝트로 붙여집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테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드리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쪽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그랬을 때는 제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 어브저스트먼트에 따른 어떤 변형 효과를 주겠다. 이게 다 꺼져 있죠. 이게 스마트 오브젝트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원본하고 연결되어 있는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이제 내가 들어가 보면은 이 JPG 파일에 원래 데스크탑 그 JPG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스마트 오브젝트인 건데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아까 보셨듯이 이미지 효과 같은 거를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가져와서 작업할 때는 얘를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를 해요. 이거는 뭐냐면 일반 레이어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어차피 여기서 스마트 오브젝트는 풀리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아니면 이게 조금 복잡하신 분은 원래 우리 가져오던 형식인 파일의 오픈으로 가져와서 작업하시면 돼요. 아까 그 스마트 오브젝트 떼는 작업을 뭐라 했죠? 아, 그거는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그냥 비트맵 파악이, 그러니까 그림으로 만들기예요. 어떻게 되죠? 플레이스에서 만약에 얘를 가져왔다면 얘를 이제 배치를 맞출 거고요. 그러고 나서 요거를 요 레이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레스터라이저 레이어라는 게 나와요. 요거를 눌러서 풀게 되면 일반 오브젝트가 됩니다. 그럼 일반 그림이 되니까 이제 내가 맘대로 작업해도 되는 거죠. 저는 한쪽이 이렇게 색깔이 채워져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다리 늘리기 예제 기억나요? 이렇게 선택해서 컨트롤 T를 해서 늘리면 이렇게 늘릴 수가 있었죠. 이렇게 해놓고 이 부분에 각각의 링크를 연결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은 정말 맘대로예요. 우리가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 부분에다가 하이퍼링크가 들어갈 이미지 버튼들이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쏠려 있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든 그거는 마음대로 디자인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된다는 거죠. 이런 이미지를 가져왔다. 그러면은 제가 대략적으로 꾸밀 때는 이렇게 의자가 있게끔 꾸며서 놓을 거고, 근데 여기가 이렇게 색면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이용했듯이 얘를 범위를 잡아서 컨트롤 T로 늘리면은 이렇게 채워서 놓을 수가 있죠. 여기도 범위를 잡아서 컨트롤 T 해서 다리 늘리듯 이렇게. 컨트롤 T 하기 전에가 몇 개가 보였어요? 그 전에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였어요. 이미지 양 옆에가 네. 좁은 이미지였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늘리는 작업을 한 건데요. 네. 여기서 일단 사각 선택 툴로 늘릴 부분을 범위를 잡아요. 네.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늘리는 거예요. 네. 우리 연예인 다리 늘려봤던 거 기억하세요? 그 예제랑 같은 맥락인 건데 이번엔 배경을 늘리는 거죠. 자, 컨트롤 T에서 이렇게, 그러면 배경을 자연스럽게 늘릴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요런 데다가 내가 버튼을 만들든 아래다가 버튼을 만들든 상관이 없는데, 원래 저희 예제대로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밑에 버튼이 있었어요. 나는 그렇게 만들고자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사각형을 하나 더 그리는 거예요. 사각형은 까만색으로 해서 그려놨었으니까 저도 까만색으로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오페스티를 연하게 두면은 이렇게 투명한 배경이 만들어졌겠죠? 자, 여기다가는 저는 제목을 적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엘리의 일상 리뷰를 여기다 적어 보려고요. 그러면 여기다 클릭해서 엘리의 일상 리뷰 이렇게 적고 글씨체는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고르게 될 것 같습니다. 고를 때도 이렇게 선택해 놓고 방향키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은 마음에 드는 글씨를 고를 수가 있을 거예요. 약간 필기체 같은 걸로 해볼까요, 이번에는? 꾸미는 거는 가운데 놓든 옆에 놓든 편하신 대로 꾸며주세요. 색깔 또한 이게 너무 고동색이다 하면은 살짝 연하게 이렇게 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버튼을 만들 건데요. 얘를 네, 글씨 써주세요. 밑에도 글씨 적을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메뉴를 적을 거예요. 얘네가 지금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디자인들이 있진 않기 때문에 글로만 적도록 할 겁니다. 간단하게. 네,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클릭하시고 글씨 적는데 글씨 색깔이 보여야 될 테니까 흰색으로 적을게요, 저는. 그래서 저는 여기다 페이스북 바로가기, 유튜브 바로가기,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놓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페이스북 바로가기라고 이렇게 글씨를 적었고요. 이거를 만약에 복사할 거면 Alt 누르면서 끌면 되죠. 그때 Shift 누르면 수직 수평으로 끌 수가 있고, 원하는 데다가 배치한 다음에 페이스북 대신에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또는 인스타 바로가기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또 복제. 그래서 이번에 인스타가 아니라 유튜브 바로가기 이런 식으로 그냥 메뉴만 좀 배치해 주세요. 디자인은 진짜 본인이 어떻게 주냐에 따라 다른 것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 그 블로그의 어떤 글들, 뭐 맛집 이야기, 뭐 일상 이야기 이런 걸 연결해도 되겠죠?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얘네를 여기다 놓을 걸 그랬다. 타이틀로 여기는 맛집 이야기, 일상 이야기부터 할까? 글씨체가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좀 바꿀게요.
글씨체를 이렇게 바꾸시는 거 가능합니다. 여기 글씨를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서 글씨체를 바꾸면 일률적으로 내가 원하는 글씨체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 대신 사이즈를 다시 조절은 해야 되겠네요. 이게 큼지막하게 보이긴 하니까 이 정도 글씨로 할까요? 범위를 잡아서 컨트롤 T에서 크기 조절도 가능하니까 네, 글씨를 배치해 주시면 돼요. 오늘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메뉴들 글씨만 적어서 배치하고 저장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씨 사이 띄려면 사이를 어떻게 띄고자 하세요? 위아래. 위아래를 띄시면요. 이게 지금 페이스북 바로바로 이렇게 적으셨는데 이런 경우는 타이틀로 여기서 중간급을 조절하시면 돼요. 네, 여기 더 띄고 싶으면 큰 간격을 주고 지금 이거는 네, 여기 눌러서 글자를 지금 회색 바탕에 글씨를 적으시면 되고요. 여기다 적어볼까요? 오늘 얘기하면 안 하는 지금 여기서 선생님 저는 저기가 글씨 그림이에요. 네, 여기는 이제 바깥쪽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그림에서는 보여요. 저는 회색 바탕을 깔아놨기 때문에 근데 이거 복사하게 붙여놓을게. 이거 있잖아. 이 글씨를 복사하실 거면 이동키로 Alt 누르면서 끌면 복사돼요. 그래서 복사를 내가 원하는 데다 복사하면 되죠. 그래서 이 메뉴는 고민해 보시고요. 일단 이런 것까지 일단 정해서 만드시면 돼요. 규칙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여기 있는 이 선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게 할 거. 네, 너무 간격이 조밀하면 내가 연결할 게 많아질 거라는 것도 고민해서 적절하게만 배치해 보세요. 글씨 크기가 넘어가면 돼요, 선에서? 넘어가면 그 넘어간 부분을 눌러도 연결이 안 돼요. 여기는 넣지 말라고 했나요? 하나 넣은 부분? 여기 넣어도 돼요. 넣어도 되는데 링크가 안 돼요. 링크가 걸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여기, 여기. 아니 그게 아니라 요거 부분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가면 안 돼. 그죠? 근데 이거 왜 이거 지정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쁘라고. 네, 저건 이쁘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색면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저건 디자인이 그냥 저기가 없어도 돼요. 저 색면이 이렇게 없어도 물론 전혀 상관은 없는데 색면이 있는 게 조금 정리가 돼 보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넣어놓을 뿐입니다. 글씨가 뭐 약간 넘어가는 건 그 부분까지 사람들이 고려해서 누르지는 않으니까요. 너무 심하게만 안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치해 주시면 돼요. 나는 뭐뭐를 올렸었냐면 맛집 공부 일상 리뷰 냠냠 간식거리였으니까 글씨 복사하는 게 네. 뭐였죠?
이동 툴로 Alt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돼요. 혹시 이거 줄이 간격이 마음에 안 드신다 하는 분은요, 처음 위치랑 끝 위치의 것만 좀 맞추세요. 그러니까 LA 일상이랑 맛집은 가깝고 간식은 뚝 떨어져 있잖아요, 제 거는. 그럼 여기서부터 이 냠냠 간식거리 선택해서 이거를 배치를 가로 간격을 균일하게 이렇게 설정하면은 이 간격을 균일하게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춰서 놓게 되면은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간격을 동일하게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 맞게, 내가 보기에 더 마음에 들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만약에 왼쪽 정렬하겠다. 그럼 여기 이 레이어드를 선택해 놓고 이동 툴에서 왼쪽 맞춤하면 왼쪽으로 이렇게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디자인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마음에 드시게 디자인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그 업체 거 같은 경우는 요 사이를 구분선을 넣어놨었어요. 그것도 본인 마음인데 만약 그런 걸 넣고 싶으면 라인 툴로 이런 식으로 선을 그려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거는 에로핸드가 체크가 돼 있었고 두께가 있는데 한 뭐 2픽셀짜리로 해서 이런 식으로 선을 그렸다. 그러면은 업체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선을 그려서 구분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디자인 하시기 나름이니까 어떻게 디자인할지는 한번 더 고민해서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만드신 거는 저장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파일에 Save As. 그래서 바탕화면에 우리가 폴더를 좀 만들어 놓으라고 했었는데 여기다가 PSD 파일을 저장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디자인 해주시면 다음 시간에 디자인 조금 마무리 지으시면서 매핑 작업하시는 거 알려드릴게요.